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옆집의 잔인한 가족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나는 운이 참 좋은 놈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볼품은 없어도 비바람 막아주는 집 있지. 끼니 걱정 없지. 그리고 착하고 순한 마누라까지 있으니 말이다. 남들은 이곳이 깡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다. 마음 놓고 활보해도 교통사고 걱정 없고 지천에 널린 것이 순수무공의 먹거리들이니까 말이다. 이렇게 보게 겨운 내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운동삼아 아무 생각 없이 옆집에 들렀다가 그만 이 꼴을 당했으니 지금쯤 마누라는 목을 빼고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내가 이렇게 비참히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말이야. 비록 내가 죽더라도 이웃에 이토록 잔인한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건 최소한 마누라한테만이라도 알려야 할 텐데. 그래서 그녀만이라도 피신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왠지 모를 살기를 느꼈다. 하지만 이 집의 젊은 여편네의 미소 때문인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마치 나를 안을 듯이 다가오는 그녀 때문에 나는 잠시 당혹해하고 있었고 그 틈을 놓칠세라 누군가가 뒤에서 철사를 꼬아 만든 올가미를 내 목에 걸었던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나는 비명이라도 지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주요드는 올가미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평소 착해 보였던 옆집 아저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살이 디룩디룩 찐 딸은 내 목과 다리를 묶은 뒤에 부엌 한 구석에 팽개치듯 던져놓고는 마치 정육점에서나 어울릴 듯한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내게로 다가와 마치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를 음미하듯 내려다보며 입맛을 다시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간이 작은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몸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는 그 집 여자의 개슴츠레한 눈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내가 발가벗겨진 채 그 여자 앞에 누워있다니. 그것도 다리를 있는 대로 벌린 채 말이다. 당혹스러움에 치가 떨렸다. 도대체 왜 이러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짓을. 그녀는 내 절규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표정으로 내 몸을 다시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내리쳤다. 내 목은 순식간에 몸뚱이와 분리되었고 때문에 그녀가 내 몸에 가하는 만행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빠짐없이 지켜볼 수가 있었다. 그녀는 내 머리가 잘려나가고 없는 몸뚱이를 잠시 쳐다보고는 다시 칼을 들었다. 그리고는 배를 가리기 시작했다. 피와 함께 내장이 밖으로 삐져나왔다. 내 몸속으로 그녀가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 손이 밖으로 나왔을 땐 그녀의 손에 내간이 들려 있었다. 아직도 신경이 살아있던 내 다리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조차 못마땅했는지 사정없이 내 두 다리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발목이 분리되어 내 눈앞으로 던져졌다. 발가락 하나가 허공을 향해 잠시 경련을 일으키다가 이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제서야 다시는 사랑하는 내 마누라를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다. 왜 잘려진 발목을 보고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을까? 다시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내 몸은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가고 있었다. 다정하고 착하기만 한 이웃인 줄 알았던 이들이 왜 갑자기 피에 굶주린 악귀처럼 돌변해 버렸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라는 말인가? 그 여자의 남편이 침을 흘리며 그녀 뒤에서 바라보고 서 있다. 두두둑하고 내 뱃속에 있던 심장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심장은 아까의 발목처럼 내 눈앞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발가벗기고 내 목을 자르고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여자와 말이다. 그 여자는 그제서야 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서랍을 열어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내 머리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어 잘려진 내 두 발과 심장. 지금까지 자기를 노려보던 내 머리통을 그 속에 쑤셔 넣었다.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입김을 뿜어보았다. 만약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밀폐된 비닐봉투 안에 뿌옇게 입김이 맺힐 것이다.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입김을 불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정말 죽은 것이다. 한참 뒤 밝은 빛 속에 앉아있는 그들을 나는 다시 볼 수 있었다. 손을 쓸 수 없는 나는 오로지 입 하나로 비닐을 뜯어낸 것이다. 그들은 둘러앉아서 뭔가를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있었다. 쩝쩝대기도 하고 후루룩거리기도 하며 정신없이 처먹고 있었다. 나는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눈을 감아버렸다.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그들은 지금 내 몸을 뜯어먹고 있었다. 남자가 내 다리를 들어 건너편에 앉아 살을 뜯고 있는 계집아이에게 권했다. 물에다 삶은 것처럼 내 다리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계집아이는 굶주린 아기처럼 내 다리를 한 입 물어 뜯었다. 점점 정신이 흐려진다. 이제 잘려진 이 머리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점점 더 정신이 흐려진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다니. 아직도 새파란 청춘에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다니. 마누라랑 오손도손 살고 싶었는데, 자식을 줄줄이 낳아서 보란 듯이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마당에 이 잔혹한 인간들을 원망하며 이 잔인무도한 이웃들을 저주하며 세상을 뜨고 싶지는 않다. 그저 보잘것없는 한 마리 닭으로 태어난 게 원망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내 마누라인 예쁜 암탉을 한 번만 더 보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야기, 사형제의 갑작스러운 죽음. 고려인종 때 새로 현감이 부임해 왔는데 며칠 후 한 촐로가 동원 앞에 엎드려 곡을 하는 것이었다. 저는 이곳에서 약 10리가량 되는 장터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마흔이 넘도록 자식을 보지 못하다가 무슨 은혜인지 다 늙어서 아들 사형제를 얻었습니다. 그 사형제를 키우면서 입속에 밥이라도 내주었고 창자 속에 쓴 물까지 남김없이 쏟아부은 것은 하늘과 땅이 아는 사실입니다. 다들 씩씩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라 제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름 모를 병으로 하나씩 죽기 시작하더니 불거수일세에 모두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으니 세상에 이런 병고가 있을 수 있으며 하늘의 부심함이 이에 더할 수 있겠습니까? 슬픔이 극에 달해 죽음만을 생각하다가 하도 원통하여 이렇게 현명하신 원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촐로는 돌아갔다. 원님은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사령을 불러일렀다. 오늘 밤 성문 밖 행기를 지키고 있으면 삼경이 못되어 꽃가마가 지날 것이니 붙잡아 동원 마당에 대령하라. 그런데 사령에게 이끌려온 보기에도 황홀한 꽃가마에서 나온 것은 위풍이 당당하고 몸집이 장대하여 비범해 보이는 인물이었다. 원님이 정중히 맞아들인 다음 위암을 갖추어 말하기를 그대는 염라대왕으로서 몹쓸 사람을 벌해야 하거늘 왜 억울한 사람을 잡아가는 것인가. 염라대왕은 그 말씀이 지당하니 노인집 마당 밑을 파보시오라고 대답했다. 염라대왕의 말을 들은 원님은 사령을 시켜 노인집 마당을 파내려 가자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위에 썩지 않은 시체 4구가 눈을 부릅뜬 채 둥둥 떠 있었다. 그들은 모두 20여 년 전에 죽은 자들이었다. 과거의 날이 저물어 노인의 여관에 머물다가 재물을 탐낸 노인이 물속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염라대왕이 이르기를 노인의 네 아들은 모두 그때 죽은 사람들의 원기로서 원수를 갚기 위해 차례차례 아들로 태어났다가 이제 원수 갚음을 마친 것이오 라고 하였다. 품 안에서 재롱을 부리며 삶의 기쁨을 알려준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사실은 하루하루 자라고 있는 귀신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죽은 자들은 복수의 방법으로 하필 원수의 아들이 되는 것을 택했을까? 일단 복수의 내용은 잔혹하거나 고생스럽지 않았다. 단지 오랜 시간에 걸쳐 지극한 사랑을 얻도록 한 다음 한순간 그것을 잃게 만든 것뿐이었다. 가장 처절한 복수의 수단이 될 만큼 사랑의 상실이 고통스럽다는 뜻일까? 아니면 자식이란 언젠가는 자기 부정을 통해 부모에게 치명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암시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